네, 되게 오랜만에 강의올이죠. 자, 오늘 배워볼 역사 강의는 원나라의 간섭기, 또 공민왕의 개혁정치, 또 말년에는 공민왕이 비틀어져서 시해당하고, 또 우왕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원의 황제들이 고려왕을 사위로 삼고 자기들이 이제 장인이 되죠. 고려는 한마디로 부마국이 된 거고, 고려가 원나라를 받든 상태가 됩니다. 사위인데 장인어른한테 데리면 안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 고려 말기에 원나라의 원나라 황제의 사위가 된 왕들은 다 충자 붙습니다. 충수광, 충렬왕, 충정왕, 이렇게 쭉쭉 가다가 갑자기 공민왕이 나오는데요. 공민왕도 부인이 원나라 황제의 딸 노곡공주긴 하죠. 아니, 원나라 편을 들라고 고려의 왕자에게 시집 보내서 왕이 되니까 왕비로 만들어줬더니 원나라의 편을 들어야 되는데 고려왕 공민왕을 굉장히 사랑해서 공민왕의 편을 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민왕 개혁정치를 시작하게 되죠. 자, 이렇게 갑자기 고려 초의 태조, 광종 이럴 때는 왕을 부르는 호칭도 처음에 왕을 부르는 호칭이 폐하였다가 전하로 되죠. 정확히 말하면 대왕폐하. 여기서 주상전하로 바뀌죠. 잘 모르시는데 처음엔 만세 이거를 왕의 호칭이 전하로 격화되면서 천세로 바뀝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공민왕이 이렇게 개혁정치를 펼치면서 원의 간섭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노곡공주가 공민왕의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년에 좀 비틀어졌더니 공민왕이 자제의 수장 홍윤을 시켜, 이 자제의가 신라시대의 화랑도랑 비슷한 그런 청년 단체입니다. 자신의 후궁 익비 한씨, 이때 왕은 왕비로 있지만 여러 후궁들을 둘 수가 있었죠. 양관가에서도 정실부인과 여러 첩을 둘 수는 있죠. 어쨌든 이렇게 홍윤을 시켜서 익비 한씨의 연모를 통해서 공민왕의 아이를 가지게 되는데, 그렇게 부려먹다가 또 갑자기 공민왕이
오락가락에다 적였다니까 홍윤이 공민왕을 시합니다. 중간고사 강의 때도 설명했는데 시의 이 시자가 윗사람 해야 시자입니다. 아무한테나 갖다 붙이지 않죠. 부모나 인간 같은 굉장히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은 죽었을 때 시해라고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님이 공민왕의 아들 우왕을 옹립하는데 이때 우왕이 왕이 됐을 때 나이 10살입니다. 그래서 이님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됐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나중에는 우왕이 이성계 최영등과 손잡고 이님을 유배형을 처하긴 하는데 우왕이 16살 때 할머니 명덕광후가 승하니까 좀 비틀어졌죠. 술이나 마시고 방탕한 생활 즐기고 나란 일은 전혀 돌보지 않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위화도 회군 때 이성계가 요동정벌에 반대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죠.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런 주장을 쭉쭉 이어서 4가지나 펼치죠.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위화도 회군을 해서 백성의 삶을 돛단에 빠뜨리고 만백성의 어버이로서 백성을 자꾸 보살피지 않은 우왕을 폐위시킵니다. 우왕에 대해 저자에 떠도는 서문이 있는데 우왕을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신돈의 아들이라고, 따라서 신씨라고 그런 소문이 오갔죠. 신돈의 첩이 공민왕의 후궁이 돼서 신돈과 그 후궁 사이에서 난 아들이라고 소문이 떠돌고 있었죠. 자, 이제 우왕의 아들 창왕이 즉위하는데 우왕보다 더 어린 나이 9살이 즉위합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버지지만 패왕이기 때문에 우왕을 유배형에 처했죠. 최영 또한 요동정벌을 추정한 죄로 사형당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왕 포기 사건이 터지는데 김저가 우왕을 찾아가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러더니 우왕이 칼을 주면서 김저가 최영의 조카니까 최영이 우왕의 장인이 되기로 했으니까 자기 처남이죠. 이복의 처남 나를 폐위시킨 반역자 이성계를 죽이게 해서 예 전하 분부대로 받들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성계를 죽인 다음에 우왕이 포기해서 창왕을 살려내고자 하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성계가 창왕에게 고하되 전하, 김저와 패주 왕후 등은 영모를 깨하였나이다. 그러니
김저릉 반역자들은 국문형에 처하시옵소서 하고 상소를 올린 다음에 우왕은 창왕의 명에 따라서 더 먼 곳으로 이배를 가게 되죠. 여주시로. 강화도로 이배를 갔다가 이제 여주시로 가게 됐습니다. 강화도보다 더 멀죠. 이 당시 유배에서 이배를 하는 건 엄청난 벌입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벌을 냈습니다. 이건 창왕의 신분이 왕이고 우왕의 신분이 패왕이기 때문에 아들의 신분이 더 높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요즘 같아서는 절대 못하죠. 자, 근데 우왕도 이때 상왕으로 불리긴 했지만 말이 상왕이지 패왕입니다. 왜 상왕으로 불렸냐면 현재 왕의 아버지기도 하고 한때 왕을 지냈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상왕은 자기 스스로 왕위를 물려준 왕을 일컫는 말이죠. 자기 스스로 왕위를 물려줘서 궁궐에 있으면 진짜 상왕으로 왕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성계가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패가 앞진론을 내세워 우왕이 신돈의 아들이니 신우고 창왕은 따라서 우왕의 아들이니 신창이 되는 것이니 이 나라의 왕으로 있으면 안 된다 하고 창왕을 폐위시키죠. 자,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이 공양왕인데 이성계하고 사돈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계의 아들 이방번의 아내의 큰아버지 처백부가 되죠. 그래서 이성계가 사돈을 왕위에 앉힌 다음에 권력을 잡게 됩니다. 공양왕은 어차피 고려가 망해갈 거라는 걸 아니까 우왕처럼 방탕한 생활을 즐기고 술이나 마시고 그런 행동을 했죠. 우왕과 창왕은 공양왕의 명으로 우왕은 강릉에서 창왕 강화도로 유배를 가서 사약을 받아 죽습니다. 자, 이제까지 여러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건 왕명에 따라 죽었다고 하지만 왕명이 필요해서 죽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성계가 죽은 겁니다. 자, 그리고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후에 이성계가 사냥을 나갔는데 이때 이성계 나이 58세입니다. 이때는 살 만큼 산 진짜 왕 할아버지죠. 그때 평균 수명이 45.2입니다. 그때는 한 50이면 살 만큼 산 거죠. 이때 정몽주가 이성계가 말을 타고 사냥 간 틈을 보면서 낙마를 시킵니다. 그러자 이방원은 한때 존경했던 아버지의 친구기도 한 정몽주를 설득하려고 하여가를 보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유로 그처럼 얽혀져서 천년만년 누리리라 하니까 정몽주는 방원아 고맙다. 네 진심은 고맙게 봤지만 난 이 시로 대답해주마. 이 몸이 죽고 죽어 2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시로 있고 없고 임양한 이편다시며 가시줄이 쓰자. 이렇게 답장이 오니까 이방원이 자객을 보내서 정몽주를 죽이고 맙니다. 정몽주를 시해한 거죠. 이것도 윗사람이니까 시를 쓰는 겁니다. 아이, 이방원은 26살, 정몽주 56세, 56살인데 한참 윗사람이죠 뭐. 그리고 정몽주는 고려 왕조를 지키기 위해 죽었지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때 56세면 살 만큼 산 거니까
그래서 미련을 버린 것이기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몽주의 죽음으로써 사실상 고려는 멸망하게 됩니다. 자, 공양왕도 폐위가 되고 공양은 고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에서 474년 고려는 멸망으로 이끌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